정치 한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 22대 총선 결과에 대한 총평, 향후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총장님 지난주 월요일에 출연하셨지 않습니까? 예, 총선 이틀 전에 예, 출연하셔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예. 투표율 정확히 맞추셨더라고요. 뭐 그런 거요. 67% 예, 되고요. 여소야대 될 거라고 하시면서 200석은 안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예, 비슷하게 맞추셨고 조국혁신당 12석 맞추셨고 그랬어요. 김종민 의원, 이준석 대표 당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뭐 기대 섞인 전망을 하셨는데 예, 아주 아주 극적인 승부를 한 끝에 결국 됐습니다. 잘 맞춰서 오늘 또 나오라고 그랬네. 이후에 이제 총선 결과를 가지고 한번 또 말씀을 예. 듣겠다고는 했었죠, 예. 총장님. 어쨌든 여소야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이제 됐고 일각에서는 뭐 108대 이제 192 예, 그죠? 예, 전체적으로 이제 야권 108대 192 전체 300석을 그렇게 이제 나눴는데 지형이 21대와 비슷하다 이런 평가도 있고 한데 이 정치 지형은 어떻게 평가하시고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뭐 총선에 나타난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 지난 2년간에 대해서 아주 그 분노의 폭발이었죠. 네. 예, 그거는 대부분 예상했던 거 아닙니까?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그래 사실 한때 민주당이 공천 파동이 있고 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뭐 조금 초반에 인기를 얻을 때는 이게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했지만 뭐 민주당의 그런 공천 파동이라는 거이 정권 2년에 대한 심판론에 그냥 다 묻히고 그 넘어가 버린 것 같고요. 예. 총선 아마 한 일주일 전부터 좀은 이제 그 개별 지역으로 이렇게 우세한 데를 뭐 접전이 50몇 개니 뭐 어쩌고 했지만은 그 따지니까 거의 뭐 200석이 아마 넘는 걸로 비슷하게 그 나왔던 것 같고 한때는 부산도 8석이 우세라고까지 했었죠. 민주당이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결국 저쪽이 마지막에 가서 이 개헌 저지선이라도 달라. 뭐 이게 탄핵도 가능한 읍소 전략? 읍소 전략이 좀 보수 결집을 불러와서 원래 좀 보수 그 텃밭이었던 거 부산에서 결국 8석이 뭐 경합 내지 우세 뭐 이러던 데가 한 석 빼고 다 넘어가고 뭐 분당 같은 데도 동작 용산이 다 넘어간 거는 결국 읍소 전략으로 그나마 이 108석이라도 저쪽이 마지막에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에 그 2년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거라고 봐야죠. 자, 뭐 이런 그 총선 패배에 따른 이제 후폭풍을 이제 어떻게 할지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총선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낼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담겨야 된다고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완전히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고는 나머지 그 3년간 그냥 식물 대통령으로 아니면 뭐 사사건건 거부권이나 행사하고 그렇게 이제 3년을 보낼 건지 아니면 정말 그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그 뭔가 조금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전 방법은 거국내각 외에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국내각.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만나서 앞으로 같이 협치하자. 그러면 뭐 지금 뭐 총리 물망에 뭐 이런저런 사람 그 뭐 맨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속에서 또 돌려막기 뭐 비슷하게 해봤자 그래서 국회에서 서로 동의를 받는다 한들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 이재명 대표 만나서 자, 내가 그동안 2년간 잘못했으니 앞으로는 우리 그 여야가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하자. 그러고 그 내각도
거국 내각으로 하자. 뭐 이렇게 그렇게 그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고 나머지 3년간 그 뭐 뭔 변화가 있겠습니까? 예. 예. 거국 내각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예. 그렇게 하는 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나 또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위기들을 생각하면 예. 뭐 그렇게 해서라도 그 3년을 좀 더 그 생산적인 국정을 그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예. 그 외에 다른 방법이 뭐 있을까 싶어요. 이재명 대표나 이제 조국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영수회담도 이른 시일 내에 응해서 그런 내용들을 의제로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죠. 겁니까? 근데 뭐 영수회담에 대해서 좀 거부감도 있으니까 표현이 좀 예, 권위적인 표현이긴 예, 하죠. 예. 뭐 그 근데 원래 문재인 대통령 때 보면 예. 자주 했잖아요.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좀 인색한 게 그 제1야당 그때 대표였던 홍준표 대표가 예. 단독 일종의 요새로 말하면 이제 그 영수회담을 좀 하자고 그러는 걸 그걸 안 응해주고 그 사당 대표를 뭐 같이 불렀었잖아요. 예. 예, 저기 예. 그 정의당. 정의당도 부르고 예. 그땐 초기엔 국민의당도 예. 있었고 예. 그 같이 부르고 예. 아마 그렇게 부른 다음에 홍준표 대표하고 짤막하게 단독으로 뭐 이렇게 한 적은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뭐 조국 대표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이 소수당 대표하고 단독으로 그 한 일은 없고 그렇게 근데 요번엔 뭐 정당이 그 교섭단체 아니라도 소수정당 대표로야 이준석 이제 뭐 대표를 새로 뽑는 데니까 예. 그리고 본인은 출마 안 한다니까 그 조국 혁신당 대표 그 개혁신당의 대표 그렇게 두 개밖에 없죠. 뭐 대표라고 해봐야 예, 정당 예. 대표. 그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뭐 같이도 부르고 또 따로도 보고 만나고 그 단독으로도 단독으로도 만나고. 뭐, 예, 예. 뭐 경우에 따라서 거기에 뭐 여당 새로 뽑힌 대표하고 같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제 저 정무수석도 예. 총장님 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대통령실 이제 쇄신도 이제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이제 대통령실 뭐 비서실장도 사의 명한 상태고 예. 수석진들도 이제 상당수가 교체될 걸로 예상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에 뭐 원희룡 전 장관, 정진석 의원 뭐 이렇게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분이 좋을까요? 그 대개 그동안 뭐 저기 관료 출신들이 해왔잖아요. 근데 예. 대통령이 그 정치를 처음 해보는 분이니까 어쨌든 그 야당하고도 막후 대화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정치인 출신이 그래도 가서 정무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비서실을 맡는 게 그 좋겠죠 아무래도. 예. 정치인 출신. 예. 지금 그러니까 거론되는 정무 감각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의 정진석 의원은 어떻습니까? 뭐 다 정치 경험이 있으니까 예. 하여튼 그 관료 출신이나 정치를 모르는 사람보다야 낫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총리를 비롯해서 이제 그 내각 개편도 지금 그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총장님 말씀처럼 이제 거국 내각이 일단 이제 구성되는 쪽으로 당장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총리를 우선 야당하고 이제 상의하에 이제 임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비서실이야 될까요? 뭐 예. 대통령이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 예. 뭐 알아서 그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요번에 총리하고 개각을 앞두고는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서 거국 내각이 가능하면 예. 그렇게 가는 게 남은 임기를 생각하면 나라를 생각하면 그게 최선일 거라고 보여지죠. 예. 근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할는지 안 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 전 그렇게 한번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그렇게 하는 게 뭐 제일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라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총리는 임명 동의안을 표결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야당의 예, 협조 없이는 지금 안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럼요. 어차피 그 야당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 더 넓혀서 거국 내각까지도 생각해봐야 된다. 예, 그렇죠. 안 그러고는 인사권도 제대로
뭐 예를 들어 대법원장, 대법관도 다 국회 그 동의 받아야만 표결을 해야만 되는데 예. 그거 가령 야당하고 관계가 이렇게 불편하면은 예. 인사권인들 제대로 행사를 할 수 있겠어요? 총리도 그렇고 감사원장도 그렇고 다. 자,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기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지 이제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4선 이상 중진 당선인들과 윤재욱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이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제 만남을 갖고 비대위 체제로 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내일 아마 당선인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방향을 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간다는 거는 이제 8월 전당대회까지 비대위 체제로 가겠다 이제 이런 의지로 보이는데 말이죠.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그 남의 당에 그리고 어차피 윤재욱 그 원내대표가 이제 그 이 당선자 총회를 열면 새 원내대표부터 선출을 하겠죠. 예. 그럼 뭐 그 새 원내대표로 뽑힌 사람이 8월까지 뭐 전당대를 8월에 한다고 치면은 예. 8월까지 관리하는데 그 동안에 이 명칭이 그게 비대위원장이 됐든 그냥 뭐 권한 뭐가 됐든 뭐 어차피 그 차기 그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 선출하면 됐지 거기다 대고 뭘 또 따로 비대위원장을 뭘 모셔오고 그 짧은 기간을 저는 뭐 그건 좀 그 불필요한 절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내일 당선인 총회에서 또 어떻게 의견이 모아지는지 한번 보기로 하고요. 민주당도 오늘 총선 이후 첫 최고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1대 총선이 21대 이제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5월 29일까지 하고 30일부터는 이제 22대로 넘어가는데 이제 5월 임시국회 열어서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을 고리로 해서 상당히 어떤 그 전국의 주도권을 이제 잡아나가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번 22대 총선을 치르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 이제 공고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이제 이재명 그 대표의 이제 제왕적 총재로 등극을 한 거죠. 뭐 예. 그러고 원래 이제 만약에 그 5월 국회를 열면요, 예. 그 정쟁 때문에 서로 뭐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쟁에 묻혀서 그 법사위에 뭐 상정도 안 하고 뭐 이랬던 것들 있잖아요. 네. 그 필요한 거. 그 큰 이견 없는 법안들을 올해 마저 열어서 이제 그 처리를 하고 21대 국회를 마감을 하는데 예. 이제 새로운 법안을 그 거기 이제 낙선자들도 많이 포함이 된 거기에서 꼭 다룰 필요가 있나요? 그건 22대 국회로 전 그 2월 하는 게 새로운 법안.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에 큰 이견 없이 좀 뭐 이렇게 합의됐던 것조차도 법사위 상정이 미뤄지거나 이랬던 것들을 이제 올해 그 임시국회 열어서 예. 뭐 처리하는 거는 몰라도 예. 그런 생각이네요. 예, 이른바 쟁점 법안은 좀 새로운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 상식적으로.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조만간 국회의장 선출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선의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제 최다선이어서 관행에 따라서 아마 두 분이 이제 뭐 전반기 후반기 할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차기 국회의장은 그거 꼭 다선이라는 될까요? 관행도 없어요. 아 그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저 그 몇 대 그 저 17대 국회에서 네. 또 저 다선인 김덕규 그때 고인이 되셨지만은 아, 그 5선이었고 예. 저기 임채정 의원이 4선인데 예. 그 4선과 5선 간에 표결해가지고 4선이 이제 이겨서 국회의장이 됐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러니까 뭐 그때 다선이 하는 게 관행이었다 그러면 그런 건 뭐 그 이렇게 저 관행으로 전 돼 있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뭐 지금 5선들 중에서도 예. 뭐 그렇다고 뭐 3선이 이렇게 3선 4선이 예. 5선 6선 앞에서 의장을 예. 하진 않아도 5선들도 얼마든지
그 겨뤄볼만 하죠. 네. 육선들하고. 예, 육선 두 분 포함해서 예. 5선 중에서는 어떤 분이 조금 아니 뭐 이름까지 추천을 좀 대진- 해주시겠습니까? 그 대기는 그렇고 아마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의장 예. 뭐 이럴 분들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6선, 5선 중에서 이제 그렇죠. 본인이 이제 희망하는 경우에 누구든지 근데 뭐 나와서 지금 경선을 하면 된다. 글쎄 원래 예. 이 저 원내대표 경선 아주 국회의장 경선에서는 그동안 대표는 되게 중립을 지켰는데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워낙 그 제왕적 총재 비슷하게 돼 있어가지고 예. 그 이재명 대표 이심이 의장도 낙점을 할런지 정말 중립을 지킬런지 그건 두고 봐야 되겠죠. 아,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보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작년에 선거제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선거제가 이제 고쳐지지 않은 채로 이제 21대하고 똑같은 이제 선거제로 치러져서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승자 독식, 뭐 양극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선거제 논의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또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 선거제도가 예. 이번에는 좀 저기 개정이 되지 않겠냐.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 김진표 의장이 이제 당선되고 예. 국회의장 취임해가지고 의장단하고 한번 그 대통령하고 만찬을 하는 데서 이제 그 김진표 의장이 이 개헌 얘기를 꺼내니까 개헌도 개헌이지만 이 선거제도도 바꿔야 됩니다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 선거구제 했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선거제도 그 개혁에 상당히 뜻이 있구나 그랬고 작년 1월 1일장가에 조선일보하고의 거기서 언급이 됐죠. 또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국회의원들은 기득권 때문에 현행 선거제도가 이번에도 보십시오. 이제 22대 국회에서도 그 양쪽이 당선된 데는 아주 경합지가 몇 개 있었지만 이제 대부분 텃밭 좋은 데서 있던 사람들은 현행 선거제도가 자기 재선되는데 가장 유리할 거 아닙니까? 네. 그 변화를 싫어하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자체가 이 기득권화돼 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서 뭐 워낙 그 선거제 개혁은 이게 우리 당에 불리하다 뭐 하니까는 이 양반이 꽁지를 내려버렸어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지금 육공화국이 36년 87년부터 예. 37년 이어져 되는 오고 동안에 있습니다. 예. 이 대통령제 소선거구 하에서 이번에도 의석이 저렇게 차이가 났지만 전국 지역구 득표율이 예. 둘이 5.4% 차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4%를 지역구 의석수는 71석 차이고요. 예. 예, 독일식으로 한다 그러면 한 15석에서 16석 차이가 나는 게 거긴 소수점까지 이 정당 득표율이 그렇습니다. 딱 맞추니까. 예.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이 선거제도에 상당히 허점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니까 예. 저는 이 좀 권력구조 개편과 예. 이 선거제도 개혁을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갖고 있었던 생각이라고 한다면 예. 이거를 국회에만 물론 마지막엔 국회에서 그 법은 다루겠지만 이 국민적인 좀 공감을 얻는 여러 뭐 공론화위원회도 하고 전문가들 모두 해가지고 저는 이 육공화국의 이 헌정 그 체제의 여러 가지 좀 모순점을 개선한다 그러면 전 나머지 2년간 뭐 저렇게 심판을 받았지만은 예. 윤석열 대통령의 큰 업적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남은 3년 동안에 이 권력 구조 개편을 비롯해서 선거구제 개편까지 정치 개혁을 좀 앞장서서 한다면 예. 새롭게 평가받을 수도 있다. 예. 이 정치 개혁 숙제는 다시 22대 또 국회로 또 넘어가는 예. 그런 상황도 되고 대통령도 나서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